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또 매년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토지의 특성이죠. 자, 이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고 보는데,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자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죠. 자, 이 자연적 특성에는 크게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등이 있죠. 자, 우선은 이 자연적 특성이 시험 지문에 우선 다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우선 부동성은 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이 돼서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비이동성이라고 하죠. 비이동성. 그래서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시킨다.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는 얘기죠. 국지화란 용어 자주 나오고, 또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정의 외부 효과,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죠. 자, 각종 토지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 또 부동산이 위치하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죠. 31내 32에 2년 연속 출제된 임장 활동이죠. 부동산이 위치하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임장 활동을 중시합니다. 자, 이 국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부동 지역별로 우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죠.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되겠고, 또 중앙정부 등에 의한 제도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토지 관계법규가 복잡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에 근거가 되어지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는 부동성이죠. 자, 부증성의 특성이죠. 부증성을 보시면은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해서 9회 시험 부증성 출제를 했었죠. 자, 그래서 부증성은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죠. 그래서 비생산성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죠. 또 이 면적이 유한하죠. 면적의 유한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면적이 유한하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 토지가 부족을 합니다. 자, 도시 토지에 있어서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요자 간의 경쟁을 벌이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지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건물이 고층화되죠. 토지 이용의 집약화를 촉진하죠. 자,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인 조방화가 아니라 도시에서의 토지 이용인 집약화, 집약적인 토지 이용, 집약화를 촉진합니다. 집약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인데,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변화가 없죠. 자, 부증성에 의해서 우리가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이 물리적 공급에 있어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변화가 없죠. 불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고정돼서 우리는 변화가 없죠.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증가시켜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양은 변화가 없다. 그렇지만 물리적 이용 중에서 이렇게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용도적,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죠.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하거나 간접 개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줄 수 있죠. 자, 이 정도 늘려줄 수 있다. 그래서 용도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증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이렇게 우상향한다. 자, 용도적 공급은 우상향합니다. 요거는 토지에서의 물리적 공급이고 토지에서의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이렇게 우상향을 하죠. 자,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지가가 상승을 하면은 우리는 택지 조성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은 늘려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 네,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경제적 측면,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증가가 가능하다. 요 두 개 여러분 자주 출제를 하는데 좀 주의해 주시고, 지가 상승에 따른 공급의 증가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 것을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공급의 증가는 시간이 걸린다. 공급의 시차가 있습니다. 비탄력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고, 자,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에서의 최유효 이용의 성립의 근거가 되고, 또 시간이 경감에 따라 토지의 희소성이 가중되고 독점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증대가 되는 것이 바로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속성이죠. 자,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죠. 비소모성,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또 공간으로서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불괴성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입니다. 자, 토지 자체가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 네? 물리적 감가상각이론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 회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 환원법에 있어서 우리는 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에 직접 우리는 환원법의 근거가 되어지기도 하죠. 또 물리적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가상각 이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가 방식을 또 적용하기가 어렵다. 자,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의 소모가 없죠. 자, 가치에 있어서 이 소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부동산 관리의 의라든지 중요성을 높게 하는 요인이 되죠. 자, 토지에 장기 투자하면은 보유 기간 동안 지대 수입인 소득 이득, 처분 시에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3번 최근에 출제했죠.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영속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죠. 또 비소모적 재화이므로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물리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고 이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분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이용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시장이 또 발달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부증성, 영속성 최근에 계속 정답 지문을 요 두 개에서 많이 묻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개별성이죠. 자연적 특성 중 4번째 개별성인데, 자, 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하죠. 비대체성,
동질성, 다 다르기 때문에 이질성이라고 하죠. 자, 비대체성이죠. 비대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하죠. 32회 시험에 또 출제한 지문이죠.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등을 우리는 개별적으로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조건 등의 개별 요인을 분석할 필요성, 근거가 나타나고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낮아요. 자,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우리는 일물일가,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개개 하나하나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키고 또 부동산에 있어서의 거래 정보와 관련해서 비공개성을 띠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곤란하죠.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표준지를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어렵죠. 따라서 감정평가사에 의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됩니다. 또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개별화시켜요.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가 어렵고 또 토지 간의 비교가 어렵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인문적 특성을 의미하죠. 자, 이 토지에 인간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이 인문적 특성인데 시험 문제는 용도의 다양성을 많이 출제하죠. 주어진 토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성으로서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최유효용의 성립의 근거가 되고 토지 이용에서의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의 이행이 가능하고 또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의 공급이 가능하죠. 또 주어진 부지에 어떠한 용도가 적합한가, 적지론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는 용도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다원설에 있어서 논리적 근거를 또 제시를 해주죠. 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또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특성이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죠. 자,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부동성의 특성과 더불어서 우리는 한정 가격, 우리는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 한정 가격이 존재하고 합병, 분할하면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 있죠. 합병, 분할 시에 증감가가 발생합니다.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었을지라도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변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서 용도의 다양성을 자주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토지의 특성인데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생산할 수 없다. 뭐의 개념이죠? 아, 요거 봤더니 부증성의 개념이 나와 있네. 부증성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의 독점 소유기 어떻게 갖게 한다. 면적이 뭐죠? 유한하기 때문에 독점 소유를 갖게 하고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키죠. 면적이 유한하고 또 토지에 있어서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집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부증성의 특성과 관련이죠.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3개 주어지고 묻는 특성. 우리가 관련해서 6회, 그리고 26회, 30회는 영속성 출제를 했고, 그리고
9회는 부증성에 대해서 출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3개 정도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특성, 이런 유형의 문제도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시면은 부증성이 정답이죠.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이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고 용도의 다양성은 또 최유효 이용의 판단, 성립의 근거가 되죠. 자, 영속성은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에서의 장기적 배려를 필연적으로 고려를 하죠. 맞고, 합병 분할의 가능성은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이죠.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고, 5번 개별성으로 인해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왜냐? 상품이 비표준화되어 있죠. 상품이 표준화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품 간의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왜? 비대체성을 가지고 있죠. 토지는 비대체성으로 완벽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맞는 지문이죠. 이렇게 5개의 특성 중에서 옳은 것, 틀린 것 찾는 문제 또 자주 출제하는데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회와 32회, 그 31회, 32회, 25회는 이런 유형의 문제로 출제를 했었죠.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겁니다. 자, 이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자, 택지 조성,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와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키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고,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에서 배제되죠.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감가상각이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에서 배제되는 자산, 또 맞는 지문이 되겠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개별성이 아니라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바로 뭐죠? 우리 부동성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2번 지문이 정답인데, 이렇게 박스를 이용한 유형의 문제, 또 출제가 또 예상되는 또 중요한 부분이죠. 자, 3가지 최근에 출제 예상되는 유형 문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